안정과 수익을 다 추구하시는 분들,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갈망,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방법이죠.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전략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. 바로 어떤 전략이다? 예, 둘 다 사자. 너무너무 좋은 전략이죠. 이거 뭐냐면 미국 달러 외화 예금이고요. 환율 때문에 얘가 이렇게 출렁출렁하긴 하지만 수익은 일정하죠, 그죠? 예금이니까. 그리고 파란 선은 코스피. 자, 그러면 이 둘 다를 사면 어떻게 돼요? 빨간 선이 되겠죠. 빨간 선 어때요? 예, 외환위기 때도 안 빠지죠? 97년 외환위기.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안 빠지죠? 이게 반반 투자 전략입니다. 간단합니다.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. 내가 200만 원을 2억이다. 이건 이제 지금 자산이 좀 큰 사람들 이야기예요. 2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1억은 코스피 200을 사는 거죠. 그리고 배당도 나오겠죠. 그리고 나머지 1억은 뭘 사냐? SOFR을 사든지 미국채를 사든지 하세요. 수익을 좀 더 추구하시면 미국채. 난 안정이 좋아 그러면 SOFR 사세요. 아무튼 둘 다 좋은 상품입니다. 지금은 정말 좋은 상품. 그 둘 다를 사서 보유하면 이렇게 빨간 선처럼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옵니다. 요걸로 그만두면 안 되고요. 한 번 더. 자, 1년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. 자, 이것만 기억하시면 돈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느냐? 간단해요. 자, 1억 넣었어. 작년 초에 넣었어. 운도 없지. 작년 초에 1억 넣었어. 자, 올해 초에 어떻게 돼? 주식시장 한 30% 빠졌죠? 7천만 원대 있겠죠? 그렇죠? 야, SOFR 얼마 돼 있어요? 1억 3천 대 있겠죠?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? 그럴 거 아니에요. 자, 그때 내가 돈이 1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올해 연초에 연말정산까지 받아서 6천을 새로 모았다. 가정입니다. 6천을 새로 모았다. 그러면 그 6천을 한국 주식에 고스란히 넣는 거죠. 왜? 1억 3천, 1억 3천을 만드는 거죠. 이해되세요? 그러니까 비율을 1년에 한 번만 조정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저축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2억 6천 됐죠? 지금 어떡할 수익률이 끝내주겠죠? 바닥에서 작년 연말에 2200이 지금 2500, 600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벌써 20% 났고 미국채에서 이자 5% 나오고 있는 게 계속 쌓이는데 환율은 작년 연말이나 지금이나 환율 비슷하죠? 왜 국민연금이 이번에 9% 수익 났는지 이제 아시겠죠? 이번 국민연금이요 6월달까지 1, 6월 사이에 9% 성과를 냈어요.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. 이거 하면 정말 좋습니다. 연평균 수익률 얼마? 이게 7% 나와요. 7% 나와요. 이 7%가 무조건 100% 나오진 않아요. 왜 그러냐 하면 이 전략의 좋은 점은 한국 주식이랑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이나 또는 외화예금을 사니까 둘의 가격 방향이 반대라서 수익이 기가 막히게 중화를 시켜준다는 건 참 좋은데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. 언제가 나쁠까요? 2010년대에는 나빠요. 201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? 예, 한국이 박스피 기억나세요?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사이를 10년 동안 유지했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, 여러분? 잊어버렸죠, 벌써. 예,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2000포인트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자, 이 문제 정말 싫죠? 이거 위험하잖아요. 이런 위험이 앞으로 또 있으면 어떡해요? 오늘 질문 주신 분이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. 한국 수출이 옛날처럼 못 늘어난다면 다시 2010년대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박스피 되면 박사님 어떡하나요? 요걸 대비한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짜잔! 바로 뭘 산다? 예, 요거. 한국이 빨간선. 여기 2000년대 한국이 최고죠? 그러다 2010년대 내내 박스피. 보이죠? 반대로 미국은 2000년대 내내 박스 S&P. 그죠? 여기서 여기까지 2012년까지 하나도 못 올랐어요. 진짜입니다. 잃어버린 12년. 그러고 난 다음 지금 10년째 오르고 있거든요. 자, 투자의 아이디어 하나를 우리 찾았죠. 둘 다 사면 되겠죠. 그렇지 않아요? 한국 주식도 사고 미국 주식도 사면 모든 게 해결되죠. 2000년대는 한국이 먹여주고 2010년대는 미국이 먹여주고 지금은 둘 다 가고. 그죠? 어떻게 한다? 예. 3분의 1은 한국 코스피 200, 3분의 1은 미국 S&P 500, 3분의 1은 SOFR. 너무 쉽죠?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져. 그래서
여기 수익률 나올 텐데. 예. 원금이 한 4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4억이 되니까 10배 정도 납니다. 이건 수익률 8%. 근데 이거 겁나죠? 뭐가 겁납니까? 네, 주식의 3분의 1을 투자했으니까 겁나죠. 자,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맞는 전략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. 나이 드신 분들은요, 부동산에 한이 맺혀 있어요. 40대, 50대는 거의 자산이 부동산인데, 그래서 부동산 하나는 사야지 하다가 오늘 사연 중에 하나가 영끌에서 2021년 집 샀던 분이 고통받는 이야기 오늘 와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, 이 빨간 선은 미국 주택, 파란 선은 한국 주택 가격인데 둘이 똑같죠?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전 세계 부동산은 이제 같이 움직여요. 왜? 돈이 자유롭게 이동하잖아요. 저만 해도 요새 제가 자랑하잖아요. 일본 리츠 샀다고. 그죠? 저 작년부터 샀거든요. 애인이 막 1,000원 밑으로 가길래 좋다고 일본 샀는데 올해 연초에 900까지 가져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대신 미국 리츠랑 일본 리츠랑 주가가 올라와서 다 만회했거든요. 그리고 요새는 제가 한국 주식은 요새 빌빌거리는데 애인이 요새 좀 올라가지고 이걸 많이 내고 있거든요. 이런 것처럼 전 세계 부동산은 이제 서로 이동이 되는 자산이 됐어요. 리츠가 생겨서. 한국 리츠는 아직 안 좋아요. 한국 리츠는 아직. 일본 리츠, 미국 리츠는 되게 좋아요. 일본 리츠는 지금 배당 수익률 얼마인지 아세요? 3.7%. 근데 일본 대출금리,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? 0.5%. 네. 리츠 회사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죠. 0.5%로 대출받아서 배당금 3.75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. 지네 이익 가져가는 거 말고도 배당을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. 그만큼 좋아요.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데 문제가 아까 하나 있었잖아요. 그죠? 기억나세요? 주식이랑 부동산이 같이 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.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. 탈무드 투자법.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40대 이상. 그러니까 안정과 수익을 다 추구하시는 분들.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방법이죠. 어떻게 한다? 3분의 1은 그죠? 미국 리츠. 배당 수익률 4.7%. 배당 수익률 4.7%. VNQ라고 적으십시오. 그죠? 들어보셨죠? VNQ. V가 뭐냐면 뱅가드라는 뜻입니다.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운용사죠. 뱅가드 펀드. 그 뱅가드 펀드의 V입니다. 뱅가드 펀드 또는 SCHH에서 찰스 슈왑이 만든 리츠. 둘 다 좋아요. 근데 저는 VNQ. 왜? 수수료가 싸요. 그런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수수료 싼 리츠의 3분의 1, 한국 주식 3분의 1, 그리고 SOFR 3분의 1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겠죠. 그리고 또 어때요? 얘들 다 이자랑 배당이 잘 나오죠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? 수익률이 끝내줍니다. 역시 연 8%. 자, 근데 아까 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8%에서 7%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하냐? 어떤 분이 참 많이 물으시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전략이 요 전 세계 연기금들의 전략을 단순화시킨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아까 반반 전략은 어디 거냐면요. 노르웨이 기금의 전략을 반반이 따라했고요. 반반 전략이 제일 쉬워요. 그래서 지난 20년이죠. 2020년, 22년이군요. 22년 동안 이 노르웨이 기금이 6% 정도 성과를 냈고요. 그죠? 그리고 또 부동산 넣었던 탈무드 전략 기억나세요? 아까 3분의 1은 미국 리츠, 3분의 1은 한국 주식, 3분의 1은 SOFR 한 게 얘를 카피한 거거든요. 캐나다 국민연금. 얘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9%. 요새 부동산이 좋아서 그래요. 운이에요. 지금 9%가 좋으냐, 얘 8%가, 6%가 좋으냐라고 하면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 되고요. 그럼 리츠까지 하려면 해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.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야 되는 어려움을 하실 거면 캘퍼스라든가 CPPIB 같은 전략들입니다. 한국 국민연금 어정쩡 6%. 이 정도 나옵니다. 우리 국민연금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. 되게 잘하죠. 잘하고 있는데 이런 잘하고 있는 전략들을 쉽게 만든 게 반반 투자 3분법 기억나세요? 한국 주식, 미국 주식, 미국 SOFR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탈무드, 미국 리츠까지. 이런 전략들을 하면 7에서 8%가 나와요. 자, 우리 아까 했죠? 연 1,800만 원 정도 맥스로
ISA 계좌나 IRP 계좌에 돈을 넣었어요. 그리고 연체해서 8%를 갖다 운용을 하면 몇 년 만에 10억을 달성했죠? 예, 16년. 그죠? 수익률 1% 올라가면 15년 만에 달성하는 거고 1% 늦어지면 17년 만에 달성하는 거죠. 그러나 그 누적된 투자의 힘을 딱 만들어서 10억을 만들어서 25세 취직한 사람이 40 됐는데 아빠 70 넘어서 장기 요양병원에 들어갔다 그래도 이제 겁이 안 나겠죠. 10억을 탈무드 투자법으로 운용하고 있으면 매년 돈이 얼마 나오겠어요? 그죠? 배당 수익률 아까 4.7%에 은행 예금금리 5%에 한국 배당 수익률 2%. 그러니까 원금을 해지하지 않고 연 얼마가 나오냐면 4천에서 3천만 원이 나오죠. 자기는 아직 일하고 있는데. 그 돈으로 간병인 쓰면 되겠죠. 또 기초수급자라고 아버님이 기초수급자라고 가정을 하면 개인 파산을 했다고 가정한 거죠. 제가 그 친구한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. 개인 파산을 했다고 그 친구가 개인 파산을 했다고 가정을 한 아버님이 개인 파산을 했다면 기초수급자이고 기초연금 나오겠죠. 그 돈을 가지고서 병원에 하면 반 정부에서 반 이상 보조가 나와요. 그럼 그거 반을 이 친구가 나왔던 지금 월세 수입과 리츠의 월세 수입과 배당금 수입으로 부모님한테 송금해드리면 효자 소리 듣겠죠. 6인실 아니라 2인실 갈 수도 있죠. 사실 거기서 거긴데 하면 안 들려요. 외로워하시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르신한테 묻는 게 좋고요. 저희 어머님은 2인실 싫어하셔가지고 다 많이 계시는데 계시고 그랬어요.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. 아무튼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안 한다. 이유는 두 가지다. 첫 번째 뭐죠? 예, 아까 이야기했던 그 흑수저의 3가지 문제 기억나세요? 거기에 굴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. 그죠? 효자 신드롬, 효녀 신드롬에 빠지면 안 되는데 많이 빠지죠. 많이 빠지고 주거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지막으로 옆에서 누가 찌르는 칼에 찔리죠. 그죠? 너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러면서 나도 한번 상장 폐지 막 이러고 그렇지 않습니까? 저도 상장 폐지 종목에 투자해 본 사람이에요. 사람 다 똑같아요. 급등할 것 같거든. 근데 그렇지 않죠, 세상은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조금만 하고 홍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. 네, 지난 10년 동안입니다. 국민연금이 작년에 최악의 성과를 기록한 바람에 아까 연평균 수익률은 6%가 넘었는데 최근 10년은 4.8까지 떨어졌어요. 근데 여기 주황색 선이 개인연금, 파란 선이 퇴직연금이에요.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1.8. 그리고 특히 퇴직연금은 뭐가 있죠? 유지 수수료 있는 거 아시죠? 처음 들으셨어요?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. 그래서 국민연금 욕하지만 국민연금이 올해 벌써 9% 냈고요. 보나마나 수익률이 급등하겠죠. 최고의 자산운용기관은 국민연금이에요.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벤치마크하는 방법 3가지. 반반, 투자산분법, 그리고 탈무드. 근데 이거보다 더 화끈하게 돈 벌고 싶으면 스위칭. 근데 스위칭 투자는 제발 적립식으로 하던 초기에 좀 하시고 돈 1억, 2억 쌓인 다음부터는 이런 안정적인 전략으로 전환하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가난하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 특히 흑수저들, 부모님 복양하느라 눈물, 콧물 짜는 우리 흑수저들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만든 자료고요. 그러니까 흑수저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다? 직장생활 초년이다. 부모님 편찮을 시기 전에 독한 맘 먹고 모아야 된다. 그것만 하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. 이 말씀 드리고 제 기조 발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